아무래도 5월 18일 5.18이고요. 하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죠, 당연히. 첫 번째로 저는 오늘 5.18 기념식을 보면서 대통령님에게서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은 엄청나죠. 예.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지금 대한민국과 같은 어떤 그런 현대사를 겪은 그 나라의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주는 어떤 그런 상징성과 의미는 굉장히 좀 특별하죠. 특별하고, 그리고 촛불로 탄생하신 대통령이시고, 그리고 그 촛불의 열망을 받아서 개혁 작업과 그리고 잘못된 어떤 적폐들을 처리해 나가시는 어떤 그런 과정과, 그리고 더불어서 국민들의 어떤 생활의 안정, 원래는 생활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생활의 안정만으로도 힘에 겨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대통령님의 어깨에 지금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 국민들의 어떤 기대와 관심과 그런 어떤 것들이 대통령에게 향해 있고, 대통령도 그런 것들에 대한 엄청나게 무거운 어떤 책임감을 아마 어깨에 얹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 몇 주 동안, 특히 총선이 끝난 이후에부터 대통령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오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오늘 이 뉴스를 보셨을 때는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 생각들을 좀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대통령님의 생각을 잠깐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추리를 해봤었는데요. 오늘 대통령님의 얼굴을 이렇게 뵙고 입술도 많이 부르트시고 얼굴빛도 별로 안 좋고 정말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너무 많은 어떤 그런 책임과 너무 많은 업무가 대통령을 짓누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일단은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과연 그 일은 대통령 혼자만의 일인가? 과연 대통령이라고 뽑아놓고 그 자리에 올려놓고 대통령 혼자서 다 처리해 주길 바라는 게 과연 그게 맞는 것인가? 한 어떤 그 역할의 어떤 분담이라든지 조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히 오늘 더 많이 힘들어 보이시고 입술도 부르터 있는 모습을 뵈면서 오늘 특별히 더 힘드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 오늘 더 저렇게 특별히 힘들어 보일까라는 어떤 세 가지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세 번째 것을 먼저 한번 이제 든 생각은, 왜 오늘 특별히 저렇게 힘들어 보이실까? 왜 특별히 오늘 5월 18일 5.18 기념식에서 대통령의 모습이 저렇게 많이 힘들어 보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통령은 매년 5.18 기념식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처음 대통령에 당선이 된 이후에도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유족들과 국민들을 향해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다짐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임기 취임 이후에 세 번째 5월 18일 5.18 기념식에 참석하셨어요. 대통령의 입장에서, 제가 대통령의 어떤 마음을 제가 감히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만은, 제가 만약에 그 위치에 있다면 저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진짜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달라진 게 없거든요. 처음 그 기념식에 참석하셔가지고 하셨던 말씀과 그리고 보여주셨던 모습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이 5.18에 대한 어떤 그 정신과 그리고
그 여러 가지 5.18 특별법이라든지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고, 그리고 희생자들의 어떤 억울함을 조금 더 이렇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일이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겠구나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상을 하고 기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님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5.18과 5.18 민주항쟁과 그렇게 많이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송과, 그리고 어제 있었던 그 광주 MBC와의 그 인터뷰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통령은 어떤 그 젊은 시절 그 모든 어떤 자신의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그 시기에 5.18을 맞이하게 되셨고요. 그리고 5.17이라고 하죠. 5월 18일 하루 전에 전국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되면서 집시법 위반으로 구치소에 이제 계시게 되고, 그리고 경찰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경찰들 같은 경우는 군인들하고는 달랐어요. 좀 달랐습니다. 같은 공권력이긴 하지만 그 시위하는 시민들이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태도가 군부와는 완전 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오신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그 5.18 민중항쟁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남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그 부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리고, 그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그런 인생을 쭉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40년 아닙니까? 40년. 37년 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지난 3년 동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러하지 않았죠. 현실은. 일단은 지금 뭐 어디부터 설명을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생각을 완전히 펼치기에는 사실은 많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삼권 분립 국가이고, 행정, 그리고 의회, 그리고 사법이 세 개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견제되게끔 되어 있죠. 의회 권력을 가져오지 못했죠. 그 전까지만 해도. 뭘 하려고 해도 막히고, 하려고 해도 막히고, 하려고 해도 막히고. 어쩌면 이것은 핑계라고 들을지도 모르겠으나, 실상이 그랬습니다. 실상이. 핑계가 아니고 실상이 그랬어요. 실상 자체가. 사실은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저는 사실 5.18 민중항쟁이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이름을 민중항쟁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왜 그렇게 부르는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5.18 민중항쟁을 어떻게든지 간에 그 피해자들과, 그리고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며,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리고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죄를 하는 것까지 사실이 이루어져야 대통령께서 생각을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님 오늘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 가지 중에 그 무엇 하나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된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 혼자의 힘만 가지고는 사실은 안 돼요. 하지만 이제 의회 권력을 가지고 왔어요. 177석 민주당, 3석의 열린민주당 합해서 180석입니다. 그리고 자기 당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 쪽 진영에 3석이 더 있죠. 한 명은 사퇴하게 되더라도 그 다음에서 또 물려받으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3석이 더 있고요. 거기에 정의당까지 합하면 190석에 육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님은 굉장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또 다른 복병이 하나 또 있거든요. 지금 평시이고 전혀 문제가 없고 한다면 지금 당장 개혁 드라이버를 걸어가지고 21대 국회가 시작하는 그 즉시 바로 잘못된 것들을 남은 임기 2년 동안 다 때려잡는, 모든 것을 다 다시
제 위치로 돌려놓는 그런 일에 착수를 할 수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아직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이 가능해졌어요.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해졌는데, 그 이후에 앞으로가 더 문제죠. 뭐가 문제냐면 경제가 문제인 거예요. 이제는 사실은 경제가 발목을 잡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그리고 국민의 생활적으로 여러 가지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필이면 지금 이 시국에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적인 어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다른 어떤 일을 하기에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가. 단순히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될 문제가 아닙니다. 각국은 모두들 빗장을 걸고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보다 그 내부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본질은 그거예요. 본질은 이런 위기가, 세계적인 위기가 왔다면, 세계적인 위기가 왔을수록 더 각국은 더 협력해야 하고, 더 교역은 늘어나야 하고, 비대면 교역들이 늘어나야 되죠. 인적 교역보다. 그 사람들의 어떤 이동이 제한되는 것만큼의 그것을 상회하는 어떤 그런 교역이 늘어나고, 그걸 온라인 안에서도 늘어나고 하게 되면서 서로 협력을 하고 서로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게 사실 맞아요. 그런데 각국의 정부들은, 각국의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권력들이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더 신경을 더 많이 했습니다. 더 혈안이 되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살고 있는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아요. 어떤 정책을 정할 때, 경제 정책을 정할 때 자신들이 정권의 유지와 자신들의 정치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아무래도 정책을 펴다 보니까 각 나라들이 빗장을 지금 걸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가 우선인 거죠. 자기 나라가.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익일 수도 있겠으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교역이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경제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고 일은 밀려있고 아직 다 처리되지 못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적폐들은 아직도 저렇게 밖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아직도 멀쩡히 다 살아있고, 그러면서 지금 경제는 이렇게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서도 경제부처라든지 행정부 모든 조직들이 대통령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줘도 지금 사실은 이 위기를 정말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사실 걱정인데, 각 지자체장들은 대통령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같이 움직여주고 있어요. 대구, 부산 빼놓고요. 대구, 경북, 부산 빼놓고. 그런데 지금 행정부 조직은, 행정조직 같은 경우는 지금 각자 자기 부처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을 굉장히 외롭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걸 하고 싶은데 어느 부처는 자기 부처의 어떤 이익과 자기 부처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봤죠. 왕이 이렇게 합시다 하면 통촉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말 안 들어요. 시킨 대로 안 합니다. 물론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왕은 아니에요. 하지만 행정 조직 안에서 우리가 왕을 만들어 준 겁니다. 전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왕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행정부 조직 안에서는 행정부의 왕이에요. 그리고 군사력까지 다 쥐고 있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왕입니다. 그 역할을 준 거예요. 근데 말 안 듣습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말 안 듣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지 않는 거죠. 많이 외로우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외롭지 않겠느냐. 일단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이를 대신해 드릴 수도 없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기재부로 몰려가가지고 기재부로 때려 엎을 수도 없습니다. 말 안 듣는 어떤 부처의 공무원과 장관들을 때려줄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우리가 대통령을 믿고 그리고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에 우리가 지지하고 그리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시를 최대한 많이 내어주는 게 결국은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의 지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사실은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저희 지금 현재 670분 정도 보고 계시는데요. 저까지 671명, 2명 정도 되는데 대통령님 힘내라고 화이팅을 함께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님 힘내세요. 힘내라 우리 대통령님. 그런 어떤 메시지를 함께 한번 전달을 하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계속해서 보내주는 게 그게 지금으로서는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렇게 모여 있다 보면 언젠가는 모여서 무엇인가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 또 이렇게 또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보면서 많이 저도 힘들었어요.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해서 60% 이상 70% 사이에서 사상 최고에 거의 가까운 어떤 그런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지고 계신 어떤 그런 어깨에 걸려있는 책임감의 무게가 전보다 훨씬 더 무거워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